비싼 영양제 진짜 효과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따로 영양제를 먹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챙겨 먹는 자연식품 5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추천하고 매일 먹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장수식품 5가지를 공개합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은 사람.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대형 병원 의사들이 매일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로감이 평소보다 잦아지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나요? 회복 속도마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몸속의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면역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면역학자 김명숙입니다. 저는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면역과 영양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 인생도 면역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면역 질환에 시달렸고 수십 차례 병원을 오가며 다양한 약을 복용했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죠. 그 돌파구는 뜻밖에도 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이요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한 결과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면역을 회복시키는 식생활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었죠. 제가 직접 고안한 면역 강화 식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현재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78이 되었는데요. 그 긴 3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독감이나 폐렴 같은 심각한 감기 질환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는 특정한 식품들, 그것이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식품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화려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고 있던 익숙한 음식들이 사실은 면역력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침이 덜 피곤하고 계절이 바뀌어도 감기에 무너지지 않는 몸. 이것이 바로 면역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식습관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다양한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면역의 중심 기관인 흉선은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둔화되며 우리 몸의 방어 군대인 T세포의 생산량도 점차 감소합니다. 4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면역 세포의 생산이 약 80%로 줄고 60대에 이르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느끼고 국가의 건강보조제를 찾습니다. 실제로 2022년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율은 해마다 14%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조제들이 언제나 충분한 효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장된 마케팅에 속아 실제로는 제한적인 효능만 얻는 경우도 허다하죠. 저도 과거에는 다양한 보조제를 섭취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답은 인공적인 캡슐 아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식단에서 면역이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5가지 식품은 50년 넘는 연구와 실천을 통해 엄선된 결과입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올리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깨워줍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병원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이라는 점에서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며 대충 끼니를 때우기엔 우리의 몸은 너무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자주 걸리는 감기, 피곤함, 회복 지연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이런 평범한 음식이 면역을 높여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껏 몰랐던 걸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5가지 음식은 모두 과학적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역 강화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에 관심 있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내 작지만 중요한 건강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의 평범한 식탁에서 기적처럼 면역을 일으키는 5가지 식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결국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듯 보였지만 제 몸은 여전히 필요했고 면역 체계는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진짜 열쇠는 우리가 이미 매일 접하고 있는 식탁 위에 음식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에 들어있는 천연 영양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면역 세포의 활성을 유도하고 동시에 염증 반응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성분에만 의존하는 보조제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다차원적이고 근본적인 면역 증진 효과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보충이 아닌 몸 전체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저는 면역학과 영양학의 교차점에서 수많은 실험과 분석을 거듭하며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선을 세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는 점을 특정 식품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제가 6개의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5,000명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5가지 특정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결과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무려 4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일 더 짧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지표이며 회복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네. 저 또한 이 식단을 실천하며 만성 면역 질환을 극복했고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는 늘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사님, 제가 이 나이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면역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영양이 들어가면 회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한 예로 제 환자 중 83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은 6달 동안 이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드신 결과 무려 20년 만에 감기 한 번 없이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몸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면역이란 게 뭔지 알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끌어올리는 주인공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 소개할 5가지 식품 중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된 음식들에는 프로바이오틱스로 불리는 유익균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균들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면역 세포의 약 70% 이상이 장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 의학계는 장 건강이 곧 면역 건강이라는 명제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단지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을 넘어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지고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65세 이상 고령층 402전 8명을 대상으로 무려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47% 증가했으며 이 변화는 면역 기능 강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은 바실러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라는 두 가지 주요 균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면역 세포 간 신호 전달 체계를 더욱 민첩하게 만들어 병원균에 대한 반응 속도와 강도를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의 박모 씨는 아침마다 소량의 요구르트, 점심엔 김치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3개월 만에 계절마다 앓던 감기 증상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또 다른 환자 80세의 최 어르신은 평생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는데 된장국을 매일 드시면서 소화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함께 면역력도 회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효식품은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무가당 천연 요구르트 100ml, 점심이나 저녁에는 김치 혹은 된장국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항생제를 복용한 뒤에는 장내 유익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효식품을 의도적으로 더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올 수 있는 소박한 음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뒤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한 숟가락의 습관을 바꿔보세요. 면역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납니다. 발효식품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환경과 알맞은 온도입니다. 이는 유익균이 제대로 번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는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유산균의 밀도는 높아지고 그만큼 장 건강에 이로운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요구르트를 고르실 땐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유익균이 가득 담긴 제품이야말로 진짜 면역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만약 유당 불려증이 있다면 우유를 원료로 한 요구르트보다는 코코넛 밀크나 두유를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우리 몸에 맞춰 섬세하게 조절해야 할 식이 선택입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금 함량을 줄인 저염 김치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의 발효 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를 섞어가며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이 유익균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우리 몸의 방어체계도 다방면에서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품군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다채로운 색채의 채소와 과일들입니다. 깊고 짙은 색을 가진 채소와 과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방패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이들은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우리 몸속 면역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지키는 천연 방패막입니다. 활성산소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점점 더 많이 쌓이는 불청객입니다. 세포를 산화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손상시키며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흉이죠.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컬러풀 채소와 과일입니다.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채의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31%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곧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이 억제되며 오히려 면역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각기 다른 색을 띤 식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파이토케미컬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고 보랏빛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기능 유지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주황빛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점막을 튼튼히 하여 외부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데 큰 힘을 발휘하죠. 저는 진료실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맥기니의 무지개를 담아보세요. 그 의미는 빨간색 토마토, 딸기, 주황색 당근, 단호박, 노란색 파프리카, 옥수수,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블루베리 이렇게 자연이 준 색채의 선물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다채로운 식단은 단순히 면역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 암 예방 등 우리 몸 전반의 시스템을 균형 있게 지지해 줍니다. 한 예로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던 68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제가 권한 5색깔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신 지 6개월 만에 오랜 알레르기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74세 여성 환자분은 계절마다 감기에 시달리셨지만 다양한 색의 과일을 조금씩 매일 섭취하면서 독감에 걸리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기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리법에도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이 소화에 더 유리하고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부드럽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단, 당뇨를 알고 계신 분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 주스는 피하시고 생과일이나 채소 위주의 주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웅고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녹색잎 채소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다양한 종류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자연 면역 시스템 중 하나인 NK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조기에 탐지하고 제거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자연 살해 이원입니다. 버섯 속 베타글루칸은 이 NK 세포를 깨워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줌으로써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더 강하게 지켜줍니다. 우리 몸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몰래 침투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주저없이 공격에 나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NK세포,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NK세포의 활동력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면역의 적방어선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하된 면역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버섯류의 꾸준한 섭취에 있습니다. 버섯은 단순히 식감이 좋은 채소 그 이상입니다. 베타카글루칸이라는 다당체는 버섯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NK세포의 반응성을 회복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균형 유지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결핍 시 노년층의 면역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차례 입증되어 왔습니다. 국제면역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버섯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NK 세포의 활성이 무려 35% 증가했고 호흡기 감염 발생률은 2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성분이 장내 유익균인 트림프구의 성장을 돕고 인터루킨 2 같은 면역 조절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79세의 김 할아버지께 매일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우려낸 차를 마시도록 권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3달 후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면역 세포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겨울철에도 건강을 잘 유지하셨습니다. 또 한 분, 76세 이 할머니는 버섯을 믹서에 곱게 갈아 수프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그 후 감기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말린 표고버섯은 미리 물에 불려서 버섯을 식탁에 쉽게 활용하려면 국물 요리나 찌개에 활용하면 깊은 감칠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잘게 다져서 볶음밥이나 스크램블 에그에 섞거나 건조된 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건조 상태의 버섯을 물에 다시 풀리면 비타민 D의 활성도가 높아져 면역 증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버섯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 고온에서 급하게 조리하기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버섯차를 만들 때는 끓는 물에 말린 버섯을 넣고 10분 이상 은은하게 우려내는 방식이 유효 성분을 잘 추출해주는 비결입니다. 단,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나 면역 억제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제 4번째 식품군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 속에 건강의 열쇠를 품고 있는 견과류와 시아니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씨 등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비타민 E, 아연, 오메가3 지방산, 셀레늄 등 면역에 직결되는 영양소들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고 염증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 세포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노년층은 아연 결핍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부족할 경우 면역 세포수 자체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조절자 역할을 하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 면역 세포가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영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지의 혼합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6개월 후 백혈구 기능이 개선되고 염증 관련 지표가 뚜렷이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주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7%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생명을 지켜준 셈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최 할머니는 치아가 약해 견과류 섭취를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씹기 어려우시면 잘게 부수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섞어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드렸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자주 했던 감기상이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71세 김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전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두 등을 섞은 한 줌의 믹스를 챙겨 드신 후 면역 관련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며 겨울마다 반복되던 기관지염도 그에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 작은 알맹이 안에는 몸을 보호하는 영양의 핵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에너지와 면역력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에 한 줌 약 30G1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종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견과와 씨앗을 균형 있게 섞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살, 아몬드 윤호개,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는 각각 한 큰 술씩 조합하면 이상적인 영양 밸런스를 갖춘 한 끼 간식이 완성됩니다. 씹기 어렵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견과류를 가라버터 형태로 만들거나 스무디, 요구르트, 죽, 스프 등에 섞어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하룻밤 물에 담가두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꿀과 견과류를 한데 섞어 티스푼으로 한 입씩 천천히 먹는 방법도 간편하고 효과적인 면역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으로 구입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탄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하루 20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무염 견과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개별 반응이 없는 종류만 신중하게 골라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식품군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깊고 강렬한 풍미를 더해주는 마늘, 생강, 양파와 같은 향신 채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향긋한 조미료를 넘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를 지닌 천연 면역 강화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어니라는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마늘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감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널리 활용되어 왔고, 현대 과학은 이 전통적인 지혜가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알리신은 몸속 나쁜 균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내 유익균은 보존하는 특징이 있어 항생제처럼 내성을 걱정할 필요 없이 면역력 증진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마늘 2쪽을 섭취한 고령층 그룹은 12주 후 NK 세포의 활성이 높아졌고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생강은 진저울과 쇼가울 같은 성분을 통해 염증 수치를 평균 28%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호흡기 감염 시 점액 배출을 돕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효능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고 히스타민 생성을 줄여 계절성 비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5세정 할아버지는 수년간 만성 부비동염으로 고생하셨지만 매일 마늘을 섭취하기 시작한 뒤 15년간 지속되던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82세의 황할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만성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독감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률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면역력 전반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향신 채소는 약효가 뛰어나지만 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을 달리하면 부담 없이 섭취하는 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효능이 가장 강하지만 그 향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로스팅하거나 뜨거운 물에 잠깐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뒤 요리에 활용하면 알리신 함량이 극대화됩니다. 생강은 슬라이스로 썰어 따뜻한 차로 우려 마시거나 갈아 넣어 음식에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생강에 꿀을 더해 따뜻하게 우려낸 꿀 생강차는 감미로운 맛과 더불어 면역력 상승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양파는 샐러드에 생으로 넣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하루 반 개 정도의 섭취가 적당합니다.
또한 양파의 유효 성분은 껍질에 가까운 부분에 더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너무 깊이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신 식품의 면역 강화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조리법을 다채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생강, 양파를 한데 넣고 끓인 면역 수프는 감기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그리고 따뜻하게 마시면 몸속 깊은 곳까지 면역 에너지가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핀 뒤 서서히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면역을 끌어올리면서도 부담 없이 내 몸에 맞출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늘이나 생강과 같은 향신 채소는 하는 곳 작용이 있어 섭취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 효과와 겹쳐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한 후 용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을 최소 2주 전부터 마늘과 생강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수술 중 과도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면역력 강화 식품, 발효식품, 컬러풀 채소와 과일, 포섭류, 견과류와 씨앗, 그리고 향신 채소, 이 모든 것을 일상 식단에 정착시키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라는 단어가 지닌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2년 이상 진행한 장기 추적 결과 이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만성질환 발병률이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식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혈시너지효입니다. 하나씩 먹을 때보다 함께 섭취할 때 면역력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린다는 과학적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이 5가지 면역 식품들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많은 식품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틈 사이에 스며들 수 있는 작은 실천들만으로도 건강은 서서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첫째, 아침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기.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인 루틴을 만들기 좋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요구르트에 견과류와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을 한 스푼씩 넣고 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곁들이면 발효식품과 견과류, 컬러풀 과일, 향신 채소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된장국에 표고버섯과 양파를 함께 넣어 끓여보세요. 이 한 그릇만으로도 면역력을 깨우는 따뜻한 시작이 됩니다. 둘째, 주간 면역 밀키트 미리 준비하기.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에 한 주간의 면역 식단을 미리 구성해 두면 평일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색색의 채소들을 씻어 채반에 담아두고 견과류는 하루 치식 소분하여 작은 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말린 버섯은 미리 물에 불려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주일치 면역 수프 한 번에 끓이기. 양파, 마늘, 생강, 당근, 브로콜리, 버섯 등을 넣고 천천히 끓인 수프는 부드러워 소화도 쉽고 흡수도 빠릅니다. 한 번에 넉넉하게 만들어 두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두면 바쁜 날에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회복 속도를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 간식. 타임을 만들기. 하루 중 중간중간의 간식 시간은 오히려 면역 식품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계절 과일 한 컵, 여기에 말린
생강과 표고버섯을 끓여 담은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 하루 종일 수시로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피로를 줄이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초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는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주엔 생강차를 더하고 또 다음엔 김치를 함께 드셔보세요. 이런 점진적인 습관 형성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건강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 계절과 체질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시원한 발효식품,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생강차와 면역 수프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자연에 순응하며 리듬을 맞추는 식습관은 우리 몸에 더욱 친화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5가지 면역 식품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모충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가진 회복력과 생명력을 다시 일깨워주는 생명 에너지의 집합입니다. 저는 이 식품들의 효과를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78세인 지금도 일주일에 3번 강의를 나가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며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힘, 그 모든 일상의 활기는 바로 이 5가지 식품을 매일 꾸준히 챙긴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작입니다. 면역의 세계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올바른 영양이 들어가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연구에 참여했던 85세 박 할아버지는 9개월간 이 식단을 실천한 결과 무려 30년 만에 독감 예방 주사 없이도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역력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는 배가 됩니다. 네, 그러나 식습관은 누구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 중 단 하나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면역력은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할 건강한 습관의 여정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의 작은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꼭 맞는 방식을 찾으세요. 그리고 만약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면역은 단 하루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지만 매일의 습관으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활기찬 건강한 노년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생활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 매일 조금씩만 챙기면 영양제 없이도 더 강한 면역력과 활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